달나라의 꿈 박완서. 정바가 미전은 성황이었다. 나는 상수가 그린 달나라의 꿈이란 그림 밑에 장미 꽃다발을 걸어주었다. 각계각층에서 초대된 손님 접대에 부산한 정바가의 어머니들 중 상수 엄마는 특히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명랑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넘쳐있는 상수를 바라보는 그 여자의 표정에 이제 수심은 없었다. 부드러운 자애가 넘치는 그 여자는 수심이 깃들었을 때보다 보기 좋았다. 상수네가 우리 옆집으로 이사온 지는 3년이나 됐지만 내가 상수 엄마와 친해진 건 작년 여름부터였다. 상수 엄마는 뛰어난 미인인데다 이삿짐을 보아하니 사는 형편도 꽤 넉넉한 것 같았다. 아이들도 귀염성스럽고 건강해 보였고 매일 아침 고급차로 모시러 오는 걸로 보아서 남편도 꽤 괜찮은 회사의 간부사원 아니면 고급 공무원인 듯 싶었다. 모든 것이 남부러울 게 없이 갖추어져서 그런지 상수 엄마는 거만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는커녕 마주 쳐다보는 법도 없이 새침하니 눈 내리깔고 지나다녔다. 고운 얼굴에 엷은 수심이 어린 게 그 여자를 더욱 기품 있게 해서 함부로 말을 붙일 수 없게 했다. 사교적이고 좀 번잡스러운 편인 나는 갑갑하고 좀이 쑤셨다. 상수네와 우리 집은 대문이 나란히 있고 정원도 나란히 잇대어 있어서 아이들도 힘 안 들이고 넘어다닐 수 있는 명색만의 낮은 담장으로 겨우 경계만 짓고 사는 한 집 같은 이웃이었다. 상수네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식구들하고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무시로 담을 넘나들고 또 외출할 때 서로 집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만큼 한 집안처럼 친한 사이였다. 그런데 어디서 거만한 새침대기 여자가 이사를 오고 보니 오히려 낮은 담장이 도리어 불편했다. 마음의 담장이 높으면 실제의 담장도 높게 쳐놓는 게 피차 속 편할 것 같았다. 그 거만한 옆편네는 도대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 집 아이들은 정원에서 공을 차다가 공이 우리 마당으로 넘어와도 넘겨달라고 부탁하는 법이 없이 새로운 공을 갖고 놀았다. 이웃하고는 한마디도 상종을 안 하고 살기로 온 집안 식구가 곧게 결속이라도 한 모양이었다. 참으로 말 못할 옆편네였다. 처음에 나는 그 집에서 넘어온 공을 말없이 넘겨줘 보았다. 그러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슬그머니 부화가 나서 공을 모으기로 했다. 2년쯤 지나자 옆집에서 넘어온 공이 한 바가지나 모이게 됐다. 나는 그 한 바가지의 공을 보면서 그만큼의 공이 담을 넘는 동안 그 담을 사이에 둔 이웃끼리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고 지냈다는 게 과연 그쪽만의 잘못이었을까? 내 잘못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웃과의 그런 관계를 도저히 더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 한 바가지의 공을 가지고 정식으로 옆집을 방문했다. 선물이다. 대문을 열어준 그 집 아이에게 나는 우선 그것을 내밀었다. 아이는 경계 태세를 하고 뒷걸음치며
그걸 받지 않았다. 정원 분수가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는 계집애에게 그것을 주려 했으나 빤히 쳐다보기만 하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 어머니 안 계시니?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날카로운 소리로 물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고 그 콧대 높은 여자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 여자는 어쩌다 거리에서 마주칠 때 하곤 딴판으로 흐트러진 모습을 하고 있었고 미모에 기품을 더해주던 은은한 수심이 활짝 핀 검버섯처럼 밉게 얼굴을 덮고 있었다. 나는 놀랍기도 하고 그 여자가 감추고 있는 생활에 호기심도 동해 그 여자의 어깨 너머로 흘깃흘깃 안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걸 돌려드리려고요. 글쎄 댁에서 넘어온 공을 모아봤더니 어느새 이렇게 모였군요. 그때였다. 그 여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창백하고 귀여운 얼굴이 날름 내다보면서 웃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 여자의 뒤에 그런 아이가 숨어 있다는 걸 그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마치 그 여자의 겨드랑이에서 방금 돋아난 것처럼 여겨질 지경이었다. 그건 정말 방금 태어난 얼굴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깨끗한 이마 밑에 쌍꺼풀 진 큰 눈에 한 번도 악이 깃들어 보지 않은 천진 그 자체였고 반쯤 벌린 입술은 꽃잎처럼 여리고 고왔다. 나 줘. 그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목소리도 키에 비해 어리고 약간 더듬거리는 듯 했다. 나는 그 아이의 모습에 황홀한 나머지 공을 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망연히 서 있었다. 들어가 있지 못해? 이 웬수야.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떼밀면서 악을 썼다. 그 기품 있는 여자의 목소리라곤 도저히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쎄지는 듯 천박한 목소리였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여자의 눈은 분노로 충혈되어 타는 듯 하면서도 맑은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 것이었다. 엄마 겨드랑이에서 돋아난 듯한 아이의 얼굴이 움츠러 들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로부터 떨어져 어두운 복도 저편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아이는 다리를 절고 있을 뿐더러 한쪽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그쪽 팔이 힘없이 제멋대로 건들거려 뒷모습이 망가져버린 장난감처럼 균형을 잃고 있었다. 뭘 봐요?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뭘 구경하는 거예요? 생전 병신 처음 봤어요? 그 여자가 히스테리컬하게 악을 쓰더니 내가 들고 있던 공 보따리를 빼앗아 던졌다. 크고 작은 공이 흩어진 수은처럼 현관 마룻바닥을 어지럽게 배했다. 나는 그 여자의 행패를 탓하지 않았다. 나도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였다. 그 여자의 수심, 그 여자의 폐쇄성이 병신 자식 둔 그늘이었다는 걸 이해하자 그 여자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격렬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 고통이 그 여자 혼자 감당하기에 얼마나 힘겨웠다는 걸 호소하듯이 그 여자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면서 격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상수였다. 상수는 내성 마비였다. 감추었던 병신 자식을
나에게 들킨 상수 엄마는 그 후부터 나에겐 터놓고 상수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했고, 나는 그 여자와 합심해서 그런 괴로움을 부끄러워 말고 좀 더 공공연한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기에 힘썼고, 그 결과 상수는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오늘 그 작은 열매를 여러 사람 앞에 보이고 있었다. 상수 아버지가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전시장에 나타나서 상수와 상수 엄마를 달나라의 꿈 그림 앞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상수 엄마의 얼굴엔 수심 대신 자랑스러움이 번쩍이는 걸 보면서 나는 전시장을 물러났다.